예, 과진호 7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이제 과학적 우리가 사고 훈련을 위해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C의 용량 문제예요. 이 유튜브에 보면 전문의들이 비타민 C를 하루에 500mg만 먹으면 충분하다라는 입장하고요. 아니다. 500mg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2000mg, 이제 1g짜리, 1000mg짜리 2개, 내지 뭐 어떤 분은 3개까지 먹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먹은 것이 우리 비타민 C가 몸의 건강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느 주장이 더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저도 이 두 입장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 맞는다,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판단이 될 때 저는 그걸 따르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비타민 C를 하루에 저는 1000mg 먹거든요. 500 하나를 잘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그걸 500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2배로 2000mg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얻는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론을 이제 각자 얻어 주시기 바라요. 우선 먼저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장향준 내과의 이제 장향준 박사가 500mg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반박하는 한국의 의사의 이제 또 반박 주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짧은 거를 택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비타민 C를 몇 밀리그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지 남이 1000mg을 먹고 혹은 2000mg을 먹고 무슨 병이 났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1000이나 2000을 먹자,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어떤 도지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배출되고 그것이 우리 몸의 혈중 농도를 어떻게 올리는가, 그거에 대한, 즉 이게 하나의 양리학적인 특성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제가 이 비타민 C의 양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완전히 융단 폭격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혹시 PNSA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이것도 유명한 저널이죠. Proceeding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USA. PNSA 1996년도에 나온 거예요. 닥터 리빈이라고 NIH 국립보건원 과학자입니다. 쓰신 논문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이 논문이요, 파마코키네틱에 관한 이 비타민 C의 그 양리학적, 약동학적 특성에 관한 이게 전 최고의 그 논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저널 발견하시면 논문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이든 비타민 C든 뭐 진통제든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을 먹고 나면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먹으면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약물 농도가 어느 일정 선에 가면 계속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일정한 그 농도를 유지하게 돼.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즉 일정한 그걸 플래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을 먹으면은 이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 되잖아요. 근데 약을 또 다음날 또 먹으면 얘가 또 그러면 서서히 이게 조금씩 쌓인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인체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떤 건강한 발런티어가 비타민 C 60mg 매일 먹은 거야. 매일 먹었더니 보세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 20일 정도에서 25일이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부터 비타민 C를 먹는다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내 혈중 농도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게 된다. 왜 그러죠?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게 물에 잘 녹잖아요. 여러 가지 세포에 들어가서 분포를 하거든요. 우리 몸에 분포가 돼야 돼. 근데 비타민C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바로 백혈구예요. 여러분, 백혈구가 뭐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세포가 싸우죠? 바로 백혈구 아닙니까? 백혈구 안에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의 10배 이상이 나와요. 여기 이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백혈구는 이렇게 비타민C를 좋아할까? 제가 아까 비타민C의 화학적 구조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산화제. 그게 항산화제 아닙니까? 산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포가 뭐예요? 바로 백혈구 아닙니까? 세균과 싸울 때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산화물질, 옥시던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얼마나 비타민C가 중요하겠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벌써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화학적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효율적인 항산화제거든요. 백혈구가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비타민C 먹었다고 그냥 바로 그 일정 농도 플래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 걸려. 적어도 20일 지나야지 비타민C 농도가 안정이 돼요. 30mg, 60mg, 100mg, 200, 400, 1000, 그 다음에 2500. 자, 이런 도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도즈의 비타민C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플래토까지 가는 이제 그 농도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자, 60mg 비타민C를 줬을 때는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혈중 농도가.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00을 주게 되니까 확 올라가죠. 벌써 3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죠? 3배 이상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100에서 200으로 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 즉, 비타민C를 200mg을 매일 먹으니까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입으로 비타민C를 먹어서 내 혈중 농도를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벌써 200을 먹으니까 우리 몸에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농도에 거의 접근을 했어. 이 커브를 자세히 보면 이게 시그모이드 커브거든. 시그모이드 커브에서 수학에서 말하는 인플렉션 포인트를 겨우 벗어난 게 바로 200mg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비타민C 200이 200mg이나 2500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고 비타민C 2000, 3000 먹는다 그래서 더 어떤 추가적인 베너핏이 없다는 게 인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 벌써, 자 보세요. 200mg에서 거의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그모이드 커브에서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를 겨우 벗어나기. 요게 400mg이야. 400까지 가니까는 별 차이 없죠. 200하고 400 간에 별 차이가 없어. 약간 올라가.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에러 바가 있거든. 이게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게 서로 겹쳐진다는 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 즉 400이랑 200이랑 별 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500mg 먹는다는데 500은 뭐 거의 400이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지. 비타민C도 돈이잖아요. 비타민C 예를 들어서 2000mg 먹으려면 1000mg 2개 먹어야 되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돈을 지불했는데 과연 내가 기대하는, 즉 나는 혈중 비타민C 농도 최대한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갑니까? 이 데이터 보면 안 올라가잖아요. 200이랑 400이랑 별 차이가 안 나고 400하고 2500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런데 200하고 100은 차이가 나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400하고 10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내립니다. 비타민C 1000mg은 의미가 없다. 나는 그냥 500이 딱 스윗 스팟인 것 같아. 영어로 bang for the buck이지. 가성비가 이게 제일 좋아. 내가 볼 때는. 근데 200도 괜찮아. 내가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해서 비타민C 살 돈이 없다. 한 병 가지고 여러 명 오랫동안 써야겠다. 그럼 500짜리 반 자르면 250이야.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 200하고 400 간에 별 차이가 없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이것도. 뭘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250mg 먹나, 500 먹나, 제가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왜 500을 먹죠? 대부분 비타민C가 요즘 다 500으로 나오더라고. 요즘 200짜리 찾기가 한도의 별따기야. 단 예외가 있다면 이걸 정맥 주사를 주면 그때는 달라져요. 정맥 주사를 주면 이거 확 올릴 수가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는 500 이상은 먹을 이유가 없더라. 여러분, 비타민C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는 게 누가 싸워? 백혈구가 싸우잖아. 근데 100을 먹나 500을 먹나 차이가 없대.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플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땡 잡으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저 아니면은. 양약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플래시잖아요. 이거 100이거든요. 100mg, 500 똑같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500mg 먹는 거는 모든 이너프예요, 저한테. 그래도 저는 500이 좋다고 봐요. 500이. 그 근거가 또 있어요. 이 비타민C의 그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생체 이용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약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럼 그 중에 몇 프로가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으로 가냐, 그거죠.
예전에 제가 그 구충제 강의할 때 메벤다졸,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라든가 그런 거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랬죠. 5%도 안 된다. 왜? 먹으면은 인체 흡수가 거의 안 돼.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200mg 하나를 먹잖아요. 생체 이용률 100%예요. 100%. 그냥 100%다 흡수가 돼. 예. 굉장하죠. 예.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왜? 거기 OH가 물에 잘 녹잖아요. 예. 물에 잘 녹는 것들은 다 생체 그 이용률이 높거든. 100mg을 싱글 도즈를 했더니만 하나도 오줌으로 배출이 안 됐대요. 그 뭐예요? 100mg은 인체에서 다 100% 활용했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는 500mg 이상, 500mg 혹은 그 이상을 줬을 때는 생체 이용률이 그때부터 막 떨어진대요. 그리고 오줌으로 다 배설이 된대요. 예. 즉 내가 500을 먹었다 해서 그 500이 다 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예. 1250mg을 먹으면은 생체 이용률이 5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비타민C를 1000mg 이상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낭비라니까, 낭비. 사람들이 메가 바이타민 C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IV인지 주사를 준 건지 아니면 먹는 건지, 먹는 걸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1000mg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0mg 이상을 먹으니까 오줌에서 옥살레이트하고 유레이트, 이게 뭐냐, 이거 돌이 되어서 신장 결석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할 때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비타민C를 1000mg 대량을 장기 복용하면 저는 신장 결석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비타민C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다들 비타민C 많이 먹으라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거 먹으면 그냥 마치 그냥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과학적인 이런 그 데이터에 바탕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 미국에서 비타민C를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고 하느냐, 이게 그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라고 그러거든요. 성인 남자는 90mg, 그 다음에 여성은 75mg.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족하죠. 200mg을 쓰게 되면은 이게 시그모이드 커브에서 인플렉션 포인트를 겨우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하고 400 별 차이가 없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걸 바탕으로 볼 때, 이 데이터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의 성인 남녀에게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요 95, 75가 아니고요 200이에요. 200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지. 뭐 200이나 500이나 별 가격 차이가 없다면 why not 500? 예, 500을 먹는 거지 그냥. 아니면 500mg을 반짜리 250을 매일 먹어도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그 플래토에 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제가 제안한 비타민C 용법이에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안 하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고, 여러분들이 또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제 환자와 저 자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오럴 도스 비타민 C 200에서 500이 하루에 200에서 500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량이라고 보여진다. 200에서 500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 저는 500mg이 좋다고 봐요. 왜 500이 좋다고 보냐? 이건 제가 아직 이 논문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비타민C가 이 혈관의 그 엔도텔리얼 셀, 내피세포에 500mg 먹었을 때 그 엔도텔리얼 셀 펑션을 좋게 해준다는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mg이 좋은 것 같아요. 500이. 모르죠. 엔도텔리얼 셀 그 안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 백혈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하루에 1000을 먹다가 500으로 좀 다운시켰어요. 저는 1000mg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 저는 제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1000mg 이상 쓸 필요가 없고,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신장 결석이 있던 사람들은 비타민C,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200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메가도즈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권하는 RDA는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최소 200mg이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500을 권한다. 왜? 그게 혈관에도 좋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경구 비타민C를 얘기한 거고, 요즘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라이누스 폴링 박사의 말은, 그분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메가 바이타민 C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500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라이누스 폴링 박사님을 너무나 존경하지만 꼭 어떤 대가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꼭 사실인 건 아니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건 가설 아닙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제기했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라이누스 폴링 박사가 노벨상 2번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임상실험을 해봐야 되고 과학적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대가가 누가 말했다, 유명한 병원에서 말했다 라고 믿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비타민C를
아예 정맥 주사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예 그냥 주사를 줘버리자. 하루에 1000mg, 2만 막 주사를 막 줘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예, 거기에 관한 또 엄청난 또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비타민 C를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하루에 200에서 500mg이면은 비타민 C가 충분하다.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폴링 박사는 굉장히 많이 이제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입장을 반대하면서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이분의 주장을 반박하는 또 영상을 한번 봅시다.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아주 좀 쉽게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예요. 이동환 박사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에 비타민C 500ml 이상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주장해온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든가 캐스카드 같은 분들, 또 우리나라에도 이황재 교수님이나 하병근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피부가 좋아졌다든가 피로가 좋아졌다, 감기에 잘 안 걸린다 등등 좋은 반응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여주신 그 논문을 보면요, 하루에 500ml 이상을 먹어봤자 어차피 혈중 농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논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실제로는 고용량의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가능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비타민C 하루에 500ml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량이 점차 올라가면서 비타민C 혈장 농도, 즉 혈액의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0ml 이상 먹어봤자 어차피 혈액의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는요, 혈액에서의 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포 안에서의 농도입니다. 이 혈액의 농도와 세포 속에서의 농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활발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곳은 혈액에서가 아니라 세포 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비타민C가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져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세포들이 있거든요. 부신의 세포라든가 또 뇌하수체, 또 백혈구에 있는 면역세포들 속에는 굉장히 높은 비타민C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연료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아주 특별한 펌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액의 농도는 되게 낮고요. 그 세포 속 안에 비타민C 농도는 거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낮은 혈액 농도에서 높은 세포 농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펌프를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거슬러서 퍼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C를 세포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C 세포 내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요, 2019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백혈구의 종류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호중구는 이 선천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호중구를 분리한 다음에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호중구 속으로 비타민C가 흡수되는지를 보여준 실험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 그래프,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질수록 호중구 안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 양도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보았던 그래프에서요, 혈중 농도는 500ml 이상에서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가
더 들어오는 비타민C들이 이미 세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에서는 수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0mg, 2000mg을 먹어도 더 혈중 농도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는 훨씬 더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농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타민C 고용량 효과를 보는 분들이 점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000mg의 비타민C 보조제가 호중구의 기능을 좋게 해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000mg씩 일주일간 비타민C를 먹으면서 진행한 이중 맹검 교차 시험 연구에서 호중구 능력이 더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는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2000에서 3000mg 비타민C 보충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호중구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디스커션의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mg, 3000mg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500mg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더 먹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C는요. 혈액에서 농도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보통 비타민C를 먹고 나면요. 약 2-3시간 정도 후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졌다가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물론 먹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루 종일 혈액 내에서 좋은 농도를 유지시키려면 원래는요. 하루에 4번, 6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드시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서처럼 한 번에 500ml 이상은 더 이상 혈중 농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500mg을 하루에 4번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0mg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번 500mg만 먹게 되면요. 수치가 올라갔다가 6시간 정도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 정도는 비타민C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나머지 18시간은 비타민C 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요. 혈중 농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 첫 번째 그 말씀이고요. 그와 함께 혈중에서 비타민C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00mg은 충분한 용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이 먹는 것, 또 자주 먹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량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량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잘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영양소니까요.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어때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500mg 정도면은 우리 혈중에 피 속에 비타민C가 다 거의 포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잘 않기 때문에 500mg만 먹으면 된다는 주장 A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실제 다른 신체 기관의 중요한 세포들의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려면 더 먹어야 된다. 훨씬 더 2000mg 이상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먹어야 된다.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가 이제 피 속에 들어갔다가 6시간 지나면은 4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먹어야 돼요. 자주. 그러려면 500mg도 계속 하루에 4번 정도, 서너 번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럼 결국 2000mg이 된다 이런 거죠. 어느 말이 맞나요? 한번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 과학적 우리 사고와 판단이죠. 두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참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잘 정보를 듣고 비교해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이죠. 물론 이외에도 이
다른 더 정확한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원래 500mg 먹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이 있죠. 그분이 또 다른 논문을 그 후에 쓴 그 논문 결과를 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좀 길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반론, 두 가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다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다음 주 과제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